70대가 되면 이상하게도 주변이 조용해집니다. 병원에서도 자녀들도 평생 가까이 지낸 친구들조차 어떤 것들은 차마 입 밖에 내지 못합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모두가 돌려서 말하고 중요한 건 슬쩍 넘어갑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말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그 한마디로 많은 것을 설명하지 않으려 합니다. 자녀들은 안부 전화를 하면서도 엄마 아빠 건강만 챙기세요라고 말합니다. 정작 건강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그 과정이 얼마나 외로운지는 묻지 않습니다.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요즘 어때? 라고 묻지만 진짜 힘든 이야기는 서로 꺼내지 못합니다. 괜히 분위기 무겁게 만들까봐, 괜히 상대방 걱정시킬까봐 그렇게 속마음은 감춥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깨닫습니다. 아, 이게 늙는다는 거구나. 이게 70대가 되는 거구나. 누군가는 60대 후반부터 느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75세가 되어서야 뼈저리게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제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는 자각입니다. 젊을 때는 힘들어도 버티면 됐습니다. 밤을 새워도 끼니를 거르고 일해도 며칠 쉬면 다시 일어섰습니다. 중년에는 책임이 무거워도 견디면 됐습니다. 자녀 학비, 부모님 병원비, 집 대출, 그 모든 걸 어깨에 짊어지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달라집니다. 버티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억지로 버티면 몸이 먼저 신호를 보냅니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허리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화장실 가는데 숨이 찹니다. 계단 몇 개만 올라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그때 비로소 깨닫습니다. 아, 나이가 이런 거구나. 이 글은 70대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려 합니다. 두렵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겁주려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 진실을 마주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평온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군가는 이 글을 듣고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나도 그렇게 되는 건가? 하고 불안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듣고 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가벼워지는 걸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진실은 때로 위로보다 깊은 안도를 주니까요. 숨기고 모른 척하는 것보다 있는 그대로 보고 받아들이는 게 훨씬 편합니다. 그래서 이 글은 70대를 살고 있거나 곧 70대가 될 분들에게 당신만 그런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모두가 겪는 일입니다. 모두가 느끼는 감정입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60대나 70대나 비슷하지 뭐. 겉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나이로 따지면 고작 몇 년 차이니까요. 하지만 몸은 압니다. 마음도 압니다. 60대와 70대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하나 그어져 있습니다. 60대까지는 아직 되돌릴 수 있다는 기대가 남아 있습니다. 건강을 회복할 수 있고,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고, 인생을 다시 설계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70대는 그 경계를 넘습니다. 회복이 아니라 관리의 시간이 시작됩니다. 시작이 아니라 정리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계획이 아니라 받아들임의 시간이 펼쳐집니다. 이 차이를 아는 순간 삶의 무게중심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의사들도 70대 환자를 대할 때는 달라집니다. 검사 결과를 보는 눈빛이 조심스러워지고 치료 계획을 말할 때 망설임이 생깁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이 한마디 속에는 차마 말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이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도 알아챕니다. 부모님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전화 목소리가 약해지고 걸음걸이가 느려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것을. 하지만 정면으로 말하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 이제 많이 늙으셨네요 라고. 그래서 돌려서 말합니다. 건강 챙기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조심하세요.
친구들과의 관계도 바뀝니다. 만남의 횟수가 줄고 대화의 깊이가 얕아지고 연락이 뜸해집니다. 아기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각자가 자기 몸 하나 추스르기도 버거운 나이가 된 겁니다. 70대는 이렇게 주변의 모든 관계가 재배치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준비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누가 알려주기를 기다리면 안 됩니다. 아무도 속 시원히 말해주지 않으니까요. 이제부터 말하려는 것들은 누군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것들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기에 지금이라도 듣고 준비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첫 번째,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병원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입니다. 처음엔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나이를 고려한 친절한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깨닫습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더 이상 좋아지지 않습니다라는 겁니다. 60대까지는 아파도 돌아왔습니다. 감기에 걸려도 일주일이면 괜찮아졌고 허리가 아파도 침 몇 번 맞으면 나았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도 파스 붙이고 쉬면 나아졌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픈 게 낫는 게 아니라 관리하며 사는 것으로 바뀝니다. 혈압약, 당뇨약, 관절약, 위장약. 약은 줄어들지 않고 늘어갑니다. 처음 약을 받을 때는 생각합니다. 한두 달만 먹으면 되겠지. 좀 나아지면 끊을 수 있겠지. 하지만 의사의 말은 다릅니다. 꾸준히 드세요. 앞으로 계속 드셔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이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구나. 동네에서 30년을 산 박할아버지는 75세가 되던 해 무릎이 아파 병원에 갔습니다. 젊었을 때는 택시 운전을 했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운전대를 잡고 30년을 일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한 건 60대 후반부터였습니다. 처음엔 참을만 했습니다. 이 정도야 뭐. 하지만 계단을 오르기가 점점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나이가 있으시니 수술보다는 관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박할아버지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이제는 고친다가 아니라 견딘다구나. 수술을 해도 100% 나을 수 없다는 걸. 오히려 수술 후유증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그래서 의사도 권하지 않는다는 걸. 그날 이후 박할아버지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을 합니다. 계단 대신 엘리베이터를 탑니다. 무거운 것은 들지 않습니다. 이렇게라도 관리하면서 살아야지. 안 그러면 더 빨리 망가지니까. 의사들도 차마 말하지 못합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고칠 수 없습니다라고. 대신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관리 잘하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약은 꼭 챙겨 드세요. 듣기 좋게 말하지만 속뜻은 같습니다. 당신의 몸은 이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더 나빠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 그게 최선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뭔가 방법이 있지 않을까? 다른 병원에 가면 다른 얘기를 하지 않을까? 병원을 옮겨 다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듣는 말은 비슷합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관리하면서 사세요. 무리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건강에 대한 기대를 바꿔야 합니다. 예전처럼 돌아가려 하지 말고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 애써야 합니다. 매일 조금씩 걷고 매일 조금씩 스트레칭하고 매일 세 끼를 챙겨 먹는 것.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을 버티는 힘이 중요합니다. 건강은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관리하면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게 70대를 사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체력은 생각보다 빨리 떨어집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이 말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체력은 빠르게 떨어집니다.
70대 초반과 후반은 완전히 다른 세상입니다. 72세까지는 혼자 장을 보고, 혼자 대중교통을 타고, 혼자 약속 장소까지 갈 수 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서 장바구니를 들고 오고, 버스를 타고 병원에 다녀오고, 친구 만나러 지하철을 타고 이동합니다. 하지만 75세를 넘어가면 한 번에 할 수 있는 일의 양이 확 줄어듭니다. 아침에 은행 갔다 오면 오후는 쉬어야 하고, 오후에 병원 갔다 오면 저녁은 간단히 때워야 합니다. 이상하게 피곤합니다. 자도 피곤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피곤하고, 낮잠을 자도 피곤합니다. 혼자 사는 73세 김할머니는 작년까지만 해도 자식들이 올 때마다 이것저것 음식을 해주셨습니다. 갈비찜, 잡채, 전, 나물. 손이 많이 가는 음식들도 거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시장을 다녀오면 오후까지 쉬어야 합니다. 그리고 저녁에 음식을 만들면 다음 날은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 합니다. 몸이 말을 안 들어요. 하고 싶은데 몸이 따라주질 않아요. 김할머니는 이제 자식들에게 미리 알립니다. 오기 전에 말해라. 간단하게만 차려줄게. 자식들은 괜찮다고 하지만 김할머니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예전엔 뭐든 해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이것도 버겁네. 의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기운이 없나요? 의사는 검사 결과를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특별한 이상은 없으세요. 다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체력이 예전 같지 않은 거죠. 또 그 말입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요. 의사는 말하지 않았지만 김할머니는 알았습니다. 이건 병이 아니라 노화라는 걸, 약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는 걸. 어떤 분은 한숨을 쉬며 털어놨습니다. 하루에 한 가지밖에 못해요. 아침에 병원 가면 그게 오늘 할 일 끝이에요. 두 가지를 하면 그 다음 날은 누워 있어야 해요. 김할머니는 자신을 탓했습니다. 왜 나만 이럴까? 하지만 이건 김할머니만의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이의 몸은 에너지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 금방 닳아버립니다. 충전도 느립니다. 하루 쉬어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습니다. 며칠을 쉬어야 겨우 기력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무리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모든 약속을 다 지키려 하지 말고, 모든 사람을 다 만나려 하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잘 해내는 것. 그게 70대의 지혜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왜 안 오세요? 왜 못 하세요?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아픈 데가 있어서라고 말하기도 애매합니다. 특별히 아픈 곳은 없으니까요. 그냥 피곤한 겁니다. 기운이 없는 겁니다. 몸이 무거운 겁니다. 이걸 젊은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본인이 70대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래서 이 나이는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나는 이제 이만큼밖에 못해. 이 사실을 인정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분명히 말해야 합니다.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니까요. 세 번째, 사람들이 멀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70대가 되면 사람 관계가 확 줄어듭니다. 주소록을 펼쳐봅니다.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연락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습니다. 평생 친하게 지내던 친구들도 어느 날부터 연락이 뜸해집니다. 처음엔 한 달에 한 번 만나다가 계절이 바뀔 때 만나게 되고 어느새 1년에 한 번 만나는 사이가 됩니다. 악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싸워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각자의 삶이 바빠졌거나 아니면 건강이 안 좋아진 겁니다. 77세 최할아버지는 젊었을 때 회사 동료였던 친구들과 매달 한 번씩 만났습니다. 50대에는 10명이 모였습니다. 60대에는 7명으로 줄었습니다. 70대 초반에는 5명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기적으로 만나는 사람은 3명뿐입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명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명은 치매로 요양원에 있습니다. 한 명은 몸이 불편해 집 밖을 나오지 못합니다. 또 한 명은 지방으로 이사했습니다. 최 할아버지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나이 들면 친구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만날 수 있는 친구가 줄어드는 거더라고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처럼 자주 오지 않습니다. 그들도 이제 중년이 되어 자기 삶을 꾸리느라 바쁩니다. 직장 일, 자녀 교육, 대출 상환, 그들도 버겁게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 모이고 생일에 전화하고 가끔 안부를 묻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외롭습니다. 이게 인간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혼자 밥을 먹을 때, 혼자 TV를 볼 때, 혼자 잠자리에 들 때, 누가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 마음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자녀에게 말하면 부담을 주고 친구에게 말하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으로만 삼킵니다. 의사들도 이걸 압니다. 70대 환자들이 왜 자주 병원에 오는지, 몸이 아파서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그리워서이기도 합니다. 병원에 가면 간호사가 있고 의사가 있고 대기실에 다른 환자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습니다. 혼자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의사는 이 사실을 환자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어르신, 외로우시죠? 라고 묻지 않습니다. 대신 약 처방해 드릴게요 라고 합니다. 외로움은 약으로 고칠 수 없는데 말이죠. 그럴 때 사람들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왜 안 와? 라고 섭섭해하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 다들 바쁘지.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우리도 젊었을 때 부모님께 자주 가지 못했습니다. 바빴으니까요. 이해해달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해할 차례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힘을 키우는 겁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다는 걸 알게 되면 외로움이 두렵지 않습니다. 혼자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고, 혼자 TV를 봐도 웃을 수 있고, 혼자 잠들어도 편안할 수 있습니다. 이게 70대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기술입니다. 네 번째, 돈은 쓸 일보다 걱정이 더 많아집니다. 70대가 되면 돈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살았습니다. 더 많이 벌려고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중년에는 돈을 모으기 위해 살았습니다. 자녀 학비, 집 마련, 노후 준비,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아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이제는 수입이 없습니다. 연금이나 이자, 소득이 전부입니다. 나가는 돈만 있고 들어오는 돈은 없습니다. 통장을 볼 때마다 불안합니다. 숫자가 조금씩 줄어드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자꾸 계산하게 됩니다. 이 돈으로 몇 년을 버틸 수 있을까? 병원비가 더 들면 어떻게 하지? 요양원 가게 되면 돈이 얼마나 들까? 자녀에게 손 벌리기 전에 죽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밤마다 찾아옵니다. 잠들기 전 어둠 속에서 돈 걱정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74세 정할머니는 통장에 7천만 원이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보면 그 정도면 많은 거 아니에요? 라고 합니다. 하지만 정할머니는 불안합니다. 매달 생활비로 80만 원이 나갑니다. 여기에 병원비가 따로 듭니다. 치과, 정형외과, 내과, 이것저것 다니다 보면 한 달에 30만 원은 더 나갑니다. 그러면 한 달에 110만 원. 1년이면 1320만 원.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7천만 원이면 5년 정도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면 80살까지는 버티겠네. 80살 넘어가면 어떡하지? 걱정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할머니는 돈을 아낍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옷도 참고 가고 싶은 곳도 참습니다. 나중에 돈 없으면 큰일이니까.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돈은 많다고 해서 안심이 되지 않습니다. 이웃에 사는 이 할아버지는 통장에 2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할아버지도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요양원 가면 한 달에 300만 원은 들잖아. 그럼 이 돈으로 5년도 못 버티는데 10억이 있어도 20억이 있어도 노년의 불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 통제할 수 없는 미래가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살지 모릅니다. 언제 큰 병에 걸릴지 모릅니다. 얼마나 돈이 필요할지 모릅니다. 이 모름이 불안을 만듭니다. 의사들도 이 사실을 압니다. 70대 환자들이 왜 자꾸 돈 걱정을 하는지. 선생님, 이 치료 얼마나 들어요? 꼭 해야 하는 건가요? 더 싼 방법은 없나요? 의사는 차분하게 답합니다. 필요한 치료예요. 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환자는 망설입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 돈을 쓰고 나면 남은 돈이 얼마인지 걱정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가 되면 돈을 지키는 것보다 돈에 대한 마음을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큰 돈 쓸 일 없습니다. 여행 가거나 큰 물건 사거나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 자녀에게 큰 유산 남길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들도 자기 힘으로 살아갑니다. 대신 지금 내가 쓸 돈은 아끼지 말고 쓰십시오.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그게 70대가 돈을 쓰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관 속에 돈을 넣고 갈 수는 없으니까요. 5번째,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이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든 진실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 평생을 살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주말도 없이 일하고, 아프고 힘들어도 참았습니다. 자녀 등록금 대주고, 결혼자금 대주고, 손주까지 키워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기대합니다. 이제는 나를 좀 챙겨주겠지.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있습니다. 직장, 배우자, 자녀, 대출, 노후 준비. 그들도 버거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명절에 와서 밥 먹고 가는 것도 사실은 부담입니다. 교통비, 용돈, 명절 음식 준비. 그들에게도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섭섭합니다. 이것밖에 못 해주나? 전화 한 통 하기가 그렇게 어려운가? 명절에만 얼굴 보는 사이가 된 건가? 이런 마음이 쌓이면 말로 나옵니다. 내가 어렸을 때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내 학원비 대느라 나는 옷 한 벌 못 사 입었어. 너 결혼시키느라 빚까지 얻었잖아. 자녀는 듣고 있지만 마음은 다칩니다. 나도 힘들어요. 나도 벌어서 살기 바빠요. 엄마 아빠 세대랑 지금은 달라요. 이렇게 대화는 평행선을 달립니다. 한 어르신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자식한테 서운해하는 순간 내 말년이 불행해지더라고요. 그 마음 내려놓으니 비로소 편해졌어요.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책임질 수도 없고 책임져서도 안 됩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그랬습니다. 부모님을 충분히 챙기지 못했습니다. 마음은 있었지만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때 부모님이 뭐라 하셨나요? 그래, 내 인생 살아라. 그렇게 허락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녀가 가끔 오면 괜찮아. 바쁜데 오느라 고생했다고 하세요. 자녀가 전화하면 바쁠 텐데 전화까지 해줘서 고맙다고 하세요. 자녀가 용돈을 주면 내가 쓰라고 해도 한 번은 받아주세요. 거절하면 자녀도 서운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에게 기대하는 마음을 내려놔야 합니다. 효도해야지라고 요구하지 말고 괜찮아. 내 인생 살아라고 허락해야 합니다. 자녀는 가끔 오고 가끔 전화하고
가끔 용돈 드리면 됩니다. 그 이상을 바라지 않는 것. 그게 70대 부모의 품격입니다. 의사들도 이걸 압니다. 70대 환자들이 외래 진료실에서 자녀 이야기를 꺼내는 걸. 우리 아들이 바빠서 오늘 못 왔어요. 딸이 직장 다니느라 바쁘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얼굴에는 서운함이 비칩니다. 의사는 말하지 않습니다. 자녀분께 더 관심을 요구하세요라고. 대신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어르신이 건강하셔야 자녀분들도 편하시죠? 자녀에게 기대지 말고 스스로 건강을 챙기라는 뜻입니다. 6번째, 죽음은 먼 일이 아닙니다. 60대까지는 죽음이 관념이었습니다. 언젠가는 죽겠지라는 막연한 생각.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떠나기 시작합니다. 작년에 만났던 친구가 올해는 없습니다. 부고 문자를 받습니다. 장례식에 갑니다. 영정 사진 속 친구의 얼굴을 봅니다. 지난달에 봤을 때만 해도 괜찮았는데 같은 아파트에 살던 이웃이 갑자기 사라집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장례를 치렀습니다. 병원 대기실에서 마주치던 얼굴들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저번에 본 그분, 오늘 안 보이네. 돌아가셨대요. 그러면 가슴이 철렁합니다. 78세 강 할아버지는 올해 들어 벌써 3명의 친구를 떠나보냈습니다. 한 명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떠났습니다. 아침에 쓰러져서 그대로 갔습니다. 한 명은 암으로 6개월을 투병하다 떠났습니다. 마지막 몇 달은 말도 못하고 누워만 있었습니다. 한 명은 치매로 가족도 못 알아보다가 떠났습니다. 강 할아버지는 장례식을 다녀올 때마다 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내 차례인가? 이 생각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의사들도 70대 환자를 대할 때는 항상 이 사실을 염두에 둡니다. 큰 수술을 권하지 않습니다. 회복이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항암 치료도 신중하게 결정합니다. 치료 부작용이 남은 삶의 질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환자에게 직접 말하지는 않습니다. 어르신, 이제 얼마 안 남으셨어요라고. 대신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합니다. 무리한 치료보다는 편안하게 지내시는 게 어떨까요? 환자는 그 말의 뜻을 압니다. 아, 이제 죽을 준비를 하라는 거구나. 이 자각은 두렵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삶을 정리할 기회이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죽음을 생각하니까 오히려 하루하루가 소중해졌어요.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뜬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햇살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습니다. 이 나이가 되면 죽음을 회피하지 말고 담담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유언장을 쓰세요. 누가 뭘 받을지, 어떻게 나눌지 미리 정해두세요. 장례 방식을 정해두세요.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디에 묻힐 건지, 어디에 뿌릴 건지 자녀들에게 미리 이야기해두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어. 아빠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이런 대화가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자녀들도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미리 하면 후회가 없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7번째, 행복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70대가 되면 행복의 기준이 바뀝니다. 젊을 때는 성공이 행복이었습니다. 좋은 직장, 높은 연봉, 큰 집, 이런 것들이 행복의 척도였습니다. 중년에는 안정이 행복이었습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집을 마련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것, 그게 행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가 되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저 오늘 하루가 평온한 게 행복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화장실을 혼자 갈 수 있고
밥을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저녁에 잠이 드는 것. 이게 전부입니다. 76세 조할머니는 예전에 행복이 멀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행이라도 가야 행복하지.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행복하지.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탁했습니다. 나 제주도 한번 데려가줘. 자녀들이 데려갔습니다. 비행기 타고 호텔 자고 관광지 다녔습니다. 하지만 조할머니는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서 오래 앉아 있으니 허리가 아팠습니다. 많이 걷느라 다리가 아팠습니다. 낯선 곳에서 자니 잠도 잘 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억지로 행복하려고 했구나. 그 이후로 조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을. 아침에 눈을 뜨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오는 걸 봅니다. 오늘도 날씨가 좋네. 천천히 일어나 화장실에 갑니다. 혼자 걸어갈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밥을 차려 먹습니다. 입맛이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잠깐 아파트 단지를 산책합니다. 혼자 걸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녁에 TV를 봅니다. 웃을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밤에 잠자리에 듭니다. 편하게 누울 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조할머니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예전엔 여행 가고 맛집 가고 뭔가 특별한 걸 해야 행복한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은 아침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행복이에요. 70대의 행복은 일상 속에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햇살, 따뜻한 방바닥, 가끔 걸려오는 자녀의 전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이런 작은 것들이 쌓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한 해가 됩니다. 의사들도 이걸 압니다. 70대 환자들에게 필요한 건 큰 치료가 아니라 작은 위로라는 것을.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요즘 밥은 잘 드세요? 날씨 좋은데 산책하셨어요? 이런 질문 한마디가 환자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루 불편함 없이 사는 것. 그게 70대의 가장 큰 행복입니다. 여기까지 듣고 나면 마음이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늦은 건 아닐까?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벌써 많은 걸 놓쳤는데. 하지만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몸을 움직이세요. 70대라고 해서 운동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 나이에 무슨 운동이야? 나는 벌써 늙었어. 이런 생각은 독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걸으세요. 밖에 나가기 힘들면 집 안에서라도 걸으세요. 의자에 앉아서라도 팔다리를 움직이세요. 손목을 돌리고 발목을 돌리고 어깨를 으쓱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체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조금씩 꾸준히 쓰는 몸은 오래 갑니다. 80대 한 어르신은 담담하게 털어놨습니다. 75세부터 매일 아침 30분씩 걸었어요. 처음엔 100m도 힘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1km를 걸어요. 친구들은 지팡이 짚고 다니는데 나는 아직 혼자 걸어 다녀요. 몸을 쓰지 않으면 빠르게 망가집니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그만큼 오래 버팁니다. 사람을 정리하세요. 모든 사람을 다 만나려 하지 마세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 만나고 나면 피곤한 사람, 만날 때마다 옛날 자랑만 하는 사람, 남의 흉만 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제 멀리해도 됩니다. 평생 알고 지낸 사이인데 어떻게 끊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연락을 안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멀어집니다. 대신 진짜 편한 사람 한두 명과 자주 연락하며 지내세요. 말 안 해도 편한 사람, 약속 없이 만나도 부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친구입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니라 질입니다. 100명 아는 것보다 진짜 편한 사람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마음을 가볍게 하세요. 후회는 이제 그만하십시오. 그때 그렇게 할 걸.
그때 이렇게 할 걸. 그때 저 사람 말을 들을 걸. 그때 이 일을 하지 말 걸. 이런 생각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나간 일은 바꿀 수 없습니다. 대신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만 생각하세요.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현재가 무거워집니다.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일까? 남들은 다 잘 사는데 나만 이래. 이런 생각도 독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마세요. 남들이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들도 그들 나름의 고민이 있습니다. 당신이 못 사는 게 아닙니다.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대단합니다. 자녀를 놓아주세요. 자녀에게 집착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런 말은 하지 마세요. 할수록 관계만 나빠집니다. 자녀는 빚을 갚으려고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은 그들의 것입니다. 자녀를 놓아주는 순간, 비로소 내 인생이 시작됩니다. 자녀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자주 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연락이 뜸해도 괜찮습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바쁩니다. 이해해 주세요. 돈을 쓰세요. 아껴서 뭐 하겠습니까? 관 속에 돈을 넣고 갈 건 아니지 않습니까? 80세 한 어르신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었어요. 자식들 주려고 아끼고 아꼈어요. 근데 병에 걸려서 입원했을 때 자식들이 병원비는 엄마 돈으로 쓰세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내 돈은 내가 써야 한다는 걸. 먹고 싶은 거 사 먹으세요. 비싼 과일도 사고, 좋아하는 반찬도 사고, 가끔은 외식도 하세요. 입고 싶은 옷 사 입으세요. 70대라고 해서 꼭 검은색만 입을 필요 없습니다. 밝은 색도 입어보세요. 가고 싶은 곳 가세요. 멀리 여행 가기 힘들면 근처 공원이라도 가세요. 자녀에게 남기려고 돈을 모으지 마세요. 그들은 그 돈으로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차라리 당신이 그 돈으로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자녀에게 더 큰 선물입니다. 죽음을 준비하세요. 이건 두려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장례는 어떻게 치를 것인지 정하세요. 화장할 건지 매장할 건지, 어디에 묻힐 건지, 어디에 뿌릴 건지, 유산은 어떻게 나눌 것인지 정하세요. 누가 뭘 받을지 명확하게 써두세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말해두세요. 엄마는 이렇게 하고 싶어. 아빠는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어. 자녀들은 처음엔 듣기 싫어할 겁니다. 엄마, 아빠, 무슨 그런 말씀을. 하지만 결국 해야 할 이야기입니다. 미리 하면 자녀들도 편합니다. 어떤 분은 조용히 고백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고 나니까 마음이 가벼워지더라고요. 이제 할 일 다 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죽음을 준비하는 건 삶을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시간을 더 잘 살기 위한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을 살아가세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이 순간을 사는 겁니다. 내일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일은 모릅니다. 대신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 사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잠깐 산책하고 낮잠 자고 저녁 먹고 TV 보다가 잠드는 것. 이게 70대의 하루입니다. 그리고 이게 충분합니다. 거창한 계획 세우지 마세요. 올해는 뭘 해야지. 이번 달은 뭘 해야지. 그런 계획은 부담만 됩니다. 대신 오늘 할 수 있는 일 하나만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 아프지 않고, 오늘 하루 배고프지 않고, 오늘 하루 외롭지 않으면 그게 행복입니다. 70대가 되면 가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 인생이 이게 다인가? 좀 더 잘 살 수 있었을 텐데. 특히 밤에 잠들기 전에 이런 생각이 자주 찾아옵니다. 남들과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 인생이 초라해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잘 살아왔습니다. 전쟁을 겪었거나 가난을 겪었거나 아니면
그 시대를 온몸으로 버텨낸 사람입니다. 먹을 것 없던 시절을 버텼고, 자유가 없던 시절을 견뎠고, 희망이 보이지 않던 시절을 살아냈습니다. 자녀를 키웠습니다. 배고픈 자녀를 먹이려고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가정을 지켰습니다. 때로는 힘들어도 함께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희생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 포기하고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 모든 게 당신의 인생입니다. 누가 평가할 수 없는 당신만의 시간입니다. 완벽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실수도 했고 후회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완벽한 인생은 없습니다.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각자의 속도로 살아왔습니다. 이제는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누군가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마세요.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의사들이 알려주지 않았던 것들, 이제는 당신도 압니다.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더 이상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무리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더 이상 비교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욕심을 내려놓고 비교를 멈추고 그저 하루하루를 담담히 살아가는 것. 이게 70대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숨 쉬고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당신의 70대가 평온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가 조용하지만 따뜻하기를 바랍니다.